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각도가 달라졌죠. 오늘은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차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찍어보려고 이렇게 구도를 바꿔봤습니다. 같은 장소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시간대도 지금 밤이고요. 제가 원래 낮에 찍는데 오늘은 새로운 책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리뷰를 결심하기까지 조금 고민을 했던 책이기도 한데요. 참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든 되게 미묘하고 그런 섬세한 감정들이라서 내가 과연 이 책을 잘 리뷰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도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리뷰 영상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바로 백수린 작가의 여름의 빌라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제목부터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 여름이 가기 전에 좀 리뷰를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책은 백수린 작가님의 세 번째 소설집이고요. 2019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시간의 궤적, 그리고 2018 문지문학상을 수상한 여름의 빌라, 2020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아직 집에는 가지 않을래요를 포함해서 총 8편의 단편소설이 실린 그런 책입니다. 참 좋았어요. 진짜 좋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책을 관통한다고 생각하는 3개의 키워드를 뽑아봤고요. 그 키워드와 함께 감상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경계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읽어낸 경계는 크게 2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물리적인 경계,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하는 등의 그런 물리적인 그리고 지리적인 경계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순간, 그러니까 한 번 넘어서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찰나의 순간을 의미하는 그런 경계입니다. 우선 지리적인 경계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 책에는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거나 혹은 다른 동네에서 이사를 오거나 하는 인물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소설 속의 인물들은 자신이 새로 옮긴 그곳에 잘 어우러들지 못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소속감을 잘 찾지 못하고 또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어딘가 묘하게 다르다는 느낌, 그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이방인으로 인식하는 이들의 내면이 드러나는 거죠. 이질감과 고립감, 그로 인한 외로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앞서 언급한 또 다른 의미의 경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저는 한 번 넘어서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 역시 어떤 경계를 넘는 것이라고 봤어요. 눈에 보이는 경계는 아니지만 이 세계와 저 세계, 이전의 나와 미래의 나를 가르는 어떤 그 순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순간들, 이런 거를 담아내는데 그게 정말 섬세하게 그려져서 저는 여러 번 감탄을 했습니다. 사실 변화의 순간 같은 거는 다른 소설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는 소재죠. 근데 제가 이 책에서 특히 그 부분을 집중을 해서 읽게 된 것은 그 순간을 작가님이 너무 아름답게 묘사하셔서, 그러니까 경계를 넘고 변화를 겪고 주인공의 내면에서 뭔가 반짝하고 빛나는 그 순간이 진짜 아름답게 묘사가 돼 있어서 제가 더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흑설탕 캔디라는 작품은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작품이거든요, 이 책에서. 그 소설의 마지막 대사를 읽고 저는 정말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손녀인 화자가 어린 시절 할머니와 프랑스에서 살았던 기억을 회상하고 자신이 몰랐던 할머니의 어떤 모습을 생각해보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 대한 느낌을 좀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보통 거울에 이제 햇빛이 막 반사가 되잖아요. 근데 작은 손거울, 한 요만한 손거울을 그냥 무심코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햇빛이 정말 눈부시게 반사되는 그 순간을 딱 보게 되는 거야. 그 순간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거라는 거는 알지만 저는 정말 그 마지막 대사 한마디에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결말의 스타일이라서 더 그랬던 것도 있기는 하지만 작가님이 문장을 정말 아름답고 섬세하게 쓰셔서 진짜 여운도 많이 남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자체도 여운이 많이 남는 데다가 그 마지막, 계속 마지막 얘기만 하는데 근데 그 정도로 인상이 깊어서.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회상인데요. 이 책에 수록된 작품들 중에 꽤 많은 수가
화자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혹은 인물이 어렸을 때 어떠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오거나 돌이켜보면,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런 표현들도 자주 나오고 이런 회상의 형식이 주는 독특한 느낌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을 묘사하는 소설이라면 화자 본인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묘사되는 감정들이 비교적 더 선명하고 생생하고 사건 자체도 현장감 있게 서술이 되죠. 반면에 화자가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방식이라면,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회상을 하는 거라면 이미 화자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어쩌면 감정도 이미 상당히 추스른 상태일 수 있겠죠. 이 책에 수록된 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인지 전체적인 톤이 조금 더 차분합니다. 그런 화자의 목소리가 이 책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회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을 서술하는 거다 보니까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 주는 정서가 분명 있죠. 내가 그때 감정이 좀 흐트러져서 그 사람에게 내뱉었던 말, 그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미 알게 된 무언가를 몰랐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없고, 조금 더 성숙한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를 도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필연적으로 주는 안타까움? 그런 게 느껴져요. 그렇다면 이 소설들이 체념과 자포자기의 그런 비관적인 정서, 나는 정말 슬픈 삶을 살았어.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거야.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에 관해서는 마지막 키워드인 희붐하다라는 단어와 연관지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희붐하다의 사전적 정의는 날이 새려고 빛이 희미하게 돌아 약간 밝은 듯하다 인데요. 실제로 희붐하다라는 표현이 이 책 안에 쓰여 있기도 하고 저도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에는 어떤 경계를 넘고 그 과정에서 외로움이나 이질감을 겪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들에 대한 작가님의 애정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이 인물들이 이런 삶을 살고 또 이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아픔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진달까요? 그리고 그런 인물들을 묘사하는 문장들도 재차 말씀드리지만 아주 아름답고 섬세하게 다듬어져 있고요. 이런 게 어떻게 희붐하다라는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말과 연관이 되냐 라고 의문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희붐하다라는 것이 일단 날이 밝아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빛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고 소설 속의 이 인물들에게 비록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마음이 힘들었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따뜻한 빛이 내려지길 바라는 그런 작가의 마음이 잘 담겨 있다. 그리고 소설을 읽는 독자도 자연스레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책의 제목이 여름의 빌라이기는 하지만 그렇잖아요. 여름 하면은 이글거리는 태양과 무더위가 제일 먼저 생각나지만 저는 오히려 선선함이 느껴지는 초여름 혹은 늦여름의 새벽, 멀리서 다가오는 빛 이런 게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붐하다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책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 이렇게 마음에 여운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명한 레드처럼 이렇게 어떤 아주 선명한 자국을 남긴다기보다는 싹 물드는 느낌? 아주 은은하게 그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백수린 작가님의 여름의 빌라라는 책의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예전에 가끔 책 리뷰를 하면서 제가 가진 언어의 한계를 느낀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묘한 감정을 정확히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하는 그런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좀 했었는데 이 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책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지 못할 감정을 느끼게 하는 책.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 여름이 가기 전에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름이 아니라 그냥 어느 계절에 읽어도 참 좋은 책인데 그냥 여름에 출간이 됐고 여름의 빌라라는 제목이니까 아무튼 저는 이번 여름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이 책이 가장 좋았어요.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